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건입니다. 업무에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고요. 지금 한국 경제에는 다각도로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뾰족한 해법 없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기업과 가게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기 하락기에는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도 뒤따르게 됩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의 최정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정하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먼저 준비해 오신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올해 5월 울산지방법원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하여 370여만 원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을 체불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사 전 교육을 위해 출근한 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의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임금체불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해서 구속이 되는 이런 사건들도 적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체불 금액에 따라서 실제 처벌 형량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반적으로는 체불 임금이 많을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실형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나 체불 금액이 적더라도 악의적인 미지급이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네. 혹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 혹은 외국인 혹은 연소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혹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체불 금액으로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함은 임금 중에서 지급 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네.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의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네. 반대로 이제 좀 참작되는 사유들은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거래처가 도산하거나 발주자 또는 직상 수급인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정이 악화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다소 고려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 법률 내용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네. 퇴직금에 한하여는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금급여 수준이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퇴직급여법 위반 이렇게 됐을 때 이 처벌 조항에 반의사 불벌 조항이 붙어 있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해서 죄가 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다만 죄가 되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범죄는 모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근로자와 합의하게 되면 처벌 불원서를 쓰게 되고 예. 그것을 이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사건이 바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수사 과정 중인 사업주는 체불급여 등을 소속히 지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받게 되어 있고 예. 또한 저희도 합의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뭐 관련돼서 합의했을 때 처벌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합의서 예, 제출.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사실은 사업주가 돈이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네. 때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내용의 법률이 있습니까? 그 법률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것을 과거에는 흔히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체당금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렇죠. 실제 정확한 법률상의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예, 국가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인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네. 이것을 대지급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체당금이 아니라 이제 대지급금이라는 단어가 법상으로 정확한 용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데요. 예예. 쉽게 말을 하자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이후에 사업주에게 대신 지급한 돈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예.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부담금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 또는 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임금이 체불됐을 때,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지급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또 형사적으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라고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병행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였다라고 한다면 사업주 또는 기업 자체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임금 등에 대한 확정 판결 또는 조정 결정, 이행 공고 결정 받았을 때 또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을 때, 자, 이럴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자기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수당, 이 정도가 이제 해당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금 등 체불에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다뤄봤는데요. 선생님, 정리해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사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네네.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네. 사업주는 전체를 다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끌고 와서라도 어떻게든 월급과 퇴직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사업주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면 설사 체불 임금을 다 주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진실한 노력이 재판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